주로 혈액 속 적혈구의 수가 줄어들거나 혈액량이 감소할 때 생기는 빈혈. 만약 노후에 철결핍 빈혈이 생기면 위장 질환에 의한 출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빈혈이 있으면 어지럼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철결핍 빈혈의 경우 무기력감과 피로감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데 두근거림과 숨이 차는 증상도 생길 수 있다. 진짜.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검은 변이 나온다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평소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콩, 시금치, 육류 등 철분 함유 식품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함유된 식품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빈혈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흔히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이 올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노후에 생기는 빈혈은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인제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규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흔히 빈혈하면은 그냥 좀 피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 거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빈혈이라고 하나요? 네, 뭐 빈자가 가난할 빈자니까 네네. 피가 부족한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의 혈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혈장, 그다음에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적혈구가 부족한 경우를 이제 대표적으로 빈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갑자기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게 빈혈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그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적혈구가 부족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적혈구가 하는 역할들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소가 없으면 거의 숨을 쉴 수가 없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 적혈구가 부족해져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조직에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 빈혈을 쉽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이게 이제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검사를 통해서 13 미만일 때, 네. 여성의 경우는 이제 12 미만일 경우에를 빈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빈혈이 정의된 다음부터는 이게 어떤 종류의 빈혈인지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옛날 영화나 TV 보면 빈혈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어떤 걸 모습을 하고 있냐면 몸이 좀 가날프고 그다음에 얼굴이 좀 창백하고 네, 여주인공들이 많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여주인공입니다. 그 요즘 그분들이 네.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그런 걸 예.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임수민 아나운서도 많이 보셨죠, 옛날 영화. 그렇죠. 예, 네. 뭐 빈혈이나 몇 개 등장하는 주요 질환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지럼증 하면은 빈혈의 어떤 그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빈혈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럼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빈혈이 주요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빈혈의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철분이 부족한 그러니까 철결핍성 빈혈이 네.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어지럽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빈혈인데도 빈혈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빈혈이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따라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 불편한 거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환자 경우도 본인이 상당히 빈혈이 심해서 이거는 거의 수혈을 해야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수치상으로 보면 아까 여자는 12 이하면 빈혈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한 11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 불편한 걸 하나도 못 느끼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알아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폐가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설마 이런 것까지 이게 과연 빈혈의 증상일까라고 하는 이상한 증상들이 이제 그 빈혈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그 빈혈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경우는 어지럼증까지 생기려고 하면은 상당히 빈혈이 심한 경우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경우는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실 수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그런 경우보다는 되게 기운이 없다.
없다.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내가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이식증. 이식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음을 씹어서 먹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임산부 중에서 갑자기 막 얼음을 찾고 와서 아침부터 그냥 냉장고 열어서 얼음을 막 제가 씹어. 임신했을 때 그랬어요. 네. 얼음이 막 당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이제 알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빈혈이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 부담을 주게 되는 건 심장 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옛날에는 한 5층 올라가도 숨이 안 찼는데 이제는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은 빈혈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제가 또 의학에 생각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 빈혈이 있으면 온몸이 가려운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환자가 가끔 있나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피부가 건조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누칠해서 빡빡 씻는다든지, 예. 워낙에 이제 그 평소에는 약간 습성인 피부였는데 건성인 피부로 바뀌다 보니까 전신이 가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런 피부도 아닌데 갑자기 전신에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하시면은 그 중에 의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서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증상이시냐면은 잘나고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뭔가 다리에 무슨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뭐가 막 갉아먹는 것 같고 그래서 다리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털어야만이 편해지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이 붙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분명히 철분이 부족하신지 아닌지 제가 확인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철분이 부족하셨는데 이 어르신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위암이셨어요. 근데 위에 대한 증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증세가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지불안 증후군이었는데 철분의 부족의 또 다른 원인은 위암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겨서 결국은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흔히 어지러움은 빈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사실 거의 없다고 하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과다하게 갑자기 다쳐서 손상에 의해서 혈관의 출혈, 과다 출혈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라 하더라도 약간 뭐 어찌러찌하다. 약간 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가벼운 어지럼증이시지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보시는 건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 사실 좀 어지러워. 그럼 빈혈인가 봐. 그리고 철분제 그냥 바로 약국 가서 사서 드시는 경우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제가 진료하는 와중에 예, 예. 그런 분이 계셨었습니다. 어지럽다고 그냥 약국에서 철분제 사다 드시는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빈혈이라 생각하지 철분제 사다 드시는 게 꽤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과유불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드셔야 되지만 부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걸 드셔서는 또 손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철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녹이 쓰는 걸 생각하시면은 우리 몸에 철분이 과다하게 되면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섭취해서 간에 쌓이다 보면 간에 뭐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빈혈인 거 맞고 빈혈 중에서도 철분이 부족한 그런 빈혈이 맞을 경우에만 철분제를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빈혈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뭐 철결핍성 빈혈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도 이게 자꾸 진행이 되면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출혈성으로. 네네. 그런데 위장 질환을 생각을 못하고 계속 철분제만 계속 먹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철분이 부족한 빈혈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사실 원인이 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철분이 부족하게 됐느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안 먹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먹는 만큼 또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보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위나 장에서 출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궤양이 생긴다든지 뭐 치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암에 관련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르신께서 철분이 부족한 빈혈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위하고 대장 대싱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설사 그게 예. 치질이라고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심각한 질환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혈이 특히 없던 분이 빈혈이 생겼을 때는 이런 걸 반드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예. 평상시에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증상들이 어떤 거냐면은 되게 이제 속이 쓰리
추스리다가 보시면은 이제 대변 색깔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위장 질환이 아주 심하신 경우에 대변색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이제 흑혈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뭐 짜장면이라든지 뭐 순대, 뭐 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아무래도 대변이 시커멓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네. 그런 걸 내가 먹지 않았는데도 대변 색깔이 계속해서 까맣게 나온다든지, 거기다가 내가 위장 증상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나 위장에서 탈이 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내시경에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저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저도 살짝 지금 빈혈이잖아요. 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는데 크게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예. 궁금한데. 예. 이게 이제 거꾸로 네. 이제 쓸데없이 어지럽다고 빈혈약을 드시는 분들도 사실 철분제를 드시는 분도 예. 문제시지만, 뭐 빈혈이 수치가 심하지 않다는데 뭐 그냥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대 그냥 뭐 있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빈혈이 생기게 되시면 가장 부담을 느끼게 된 장기는 심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산소 공급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피가 부족하니까,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펌프인 심장이 빨리빨리 혈액순환을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맥박이 점점 좀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두근거리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숨이 차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심부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빈혈 때문에 그런 심장 질환,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빈혈을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질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다른 장기에도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임수미 아나운서 치료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더네. 제가 등산할 때 다른 사람보다 좀 숨이 빨리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철분제를 사실. 조금 더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꼭 그 철분 말고도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엽산이나 비타민이 부족해도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철분이 부족한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하긴 한데요. 네. 이제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오는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라고 하는 그 빈혈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대개는 이제 채식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를 수술하셔서 위를 좀 절제하셔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신 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되겠고요. 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중에서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약은 안 드시면서 고기를 안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이제 네.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갔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 오셨냐면은 혀가 화끈거린다고 오셨어요. 화끈거리다, 아프다. 네. 그래서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고기를 너무 안 드셨다고 그래서 설마 위를 수술하지 않으셨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검사를 냈더니 아니라더랄까 비타민 B12가 부족하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내가 요새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매워서 혀가 아파서 먹을 수가 없어요. 혀가 아려서.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이제 위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지 꽤 지나셨는데, 결국은 위를 이제 절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똑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비타민 B12가 흡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먹는 약도 있지만은 주사제를 통해서 많이 호전이 되는 거고요. 요즘은 뭐 잘 드신다고 저한테 아주 좋아하시고 다들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예, 예. 저도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네네. 교수님 이야기한 중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비타민 B12번이나 엽산이 부족하면 그 빈혈이 생기면서 입이 네. 화끈한다 그럴까? 혀가 어떻게 혀랑 화끈하다고. 무슨 관계가 저도 생소한 이야기라서. 예.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비타민 B군들이 이제 우리 몸의 피로 회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비타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경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정신 질환이라든지 그런 뇌 질환들이, 신경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혀가 화끈거린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초 신경의 문제신 거죠. 네. 그러니까 부족해지다 보면은 이제 손발이 저리실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러니까 어떤 그 손발에 어떤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신경적인 질환을 초래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끈거림. 병명으로 하면은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도 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위를 수술하셨다든지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비타민이 부족해서도 그런 신경의 증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12나 엽산을 보충해주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뭐 영어로 써서 그렇습니다만 드라마틱합니다. 오. 환자는 뭐 화끈거리지 않는다. 증상 뭐 일주일 만에 오셔서 뭐 김치 먹을 수 있어요. 뭐, 예, 예. 뭐 화끈거리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기인가 그 조기에 발견해서 그걸 조치를 해주면은 그 회복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증상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셨다 한다 그러면은 뒤늦게 보충을 해주셔도 효과를 100%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보충을 해주시는 게 후유증 없이 더 완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빈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빈혈로 고생하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3년 전 철결핍 빈혈이 생겨 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는 최인홍 씨. 하지만 초반에는 빈혈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냥 장사를 하니까 피곤해서 그냥 이게 만성 피로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갈수록 이게 수치가 떨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제가 못 견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수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빈혈이 워낙 심해 어지럼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 2015년이거든요. 15년에 이거 지금 받은 건데 수치가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 5.5, 정상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였는데요. 2달 전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아,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지? 아, 진짜. 이전에 없던 증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큰 병이 생긴 것으로 오인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았다가 빈혈이 더 심해져서 생긴 증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어지러웠을 때 약 몇 번 먹다가 또 괜찮아지면 그냥 소홀히 하고 소홀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면 또 등한시하고 이게 꾸준히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를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최인홍 씨의 경우 월경으로 인한 출혈과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인해 빈혈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는데요. 요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철분 함유 식품도 챙겨 먹습니다.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예를 들어 소고기 약 200g과 시금치 약 200g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이제 빈혈이 심하다 보니까는 철분에 좋다는 거를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기도 안 좋아했었는데 철분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금치랑 견과류랑 같이 섞어서 그래서 먹고 있어요. 철분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땐 당근이나 애호박 같은 비타민 A가 함유된 식품도 함께 먹습니다. 비타민 A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철결핍 빈혈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 사실 예전엔 별다른 반찬 없이 김치만 두고 밥을 먹을 정도로 식단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워낙 낮았던 터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하루 2차례씩 철분제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지금 숨 차는 게 일단 없어졌으니까 생활하는데 너무 조금 편하고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저 시간 있으면 할 것이고 그래서 관리 잘 해야 되겠어요. 철결핍 빈혈은 상태에 따라 보충해줘야 하는 철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최인홍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앉으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졌어요. 네. 숨이 차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숨 차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원 당시 숨이 차는 증상하고 가슴이 뛰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6.9여서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빈혈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다행히 치료 2주에 증상이 호전되셨고 6주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이 정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상 범위에 못 미쳤던 헤모글로빈 수치가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한 직후 빠르게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선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정상 수치를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관리 잘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의 다짐 잊지 마시고 관리 잘해서 더 활기찬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이네요. 건강도 되찾으시고 또 지금 관리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흔히 어르신들은 이제 입맛 없다 그러시면서 끼니를 거르거나 아니면 좀 대충 때우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빈혈 생각해서라도 좀 잘 평소에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앞에서 이제 철분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B, 그러니까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가 이제 보충을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철분이 많은 음식 같은 경우는 뭐 계란 노른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살코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동물성 식품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더 권해드리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지 뭐 시금치, 뭐 브로콜리 이런 것들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결국 이제 골고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B에 해당되는 엽산도 사실 엽자가 이게 나뭇잎을 뜻한 엽자거든요. 그러니까 녹색 채소류면 웬만하면 다 들어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뭐 시금치, 뭐 브로콜리, 뭐 케일 이런 것들 드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육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꼭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B12이기 때문에 뭐 보통 얘기한 살코기라든지 뭐 계란, 뭐 우유 이런 것들 충분히 생선 이런 걸 충분히 드시면은 크게 부족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단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를 수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식으로 드셔도 수치를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주사제 같은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비타민 B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질환들을 많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치매가 오시게 되면은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또 치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골고루 드신다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외에도 빈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 함유 식품과 달리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식품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분제를 복용하면 변이 검게 나오던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없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면 변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죠. 철분제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지 질문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워낙에 철분제를 드시면은 대변 색깔이 검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철분을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철분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검정색 변을 본다 그러시면 이제 뭐 음식 중에서 이제 철분이 섞여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대라든지 선지 뭐 이런 것들 먹었을 때는 뭐 까맣게 나오는데 내가 그런 것도 먹지 않았는데 되면 검게 나온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가 이렇게 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제들을 복용했을 때 대변색이 검을 경우에는 그건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철분제를 먹어서 검게 나오시는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함유 식품이 철분의 흡수를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환자분한테 그렇습니다. 고기 먹고 나서 커피 드시지 말고 주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철분제는 저희가 공복에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음식물하고 섞이게 되면 흡수하는 데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좀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빈속에 드시게끔 하고 비타민 C가 이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길 권해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비타민 C라고 하는 게 보통 주스를 드시게 되는데 주스가 이제 산이 되다 보니까 속이 좀 쓰리
당기거나 뭐 그렇죠. 신물이 넘어가 이렇게 좀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굳이 또 주스로 드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그럴 경우에는 물로 드시면 되겠고, 내가 물로 먹는데도 도대체가 내가 철분제를 먹기가 좀 힘들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식후에 복용하시는 거. 예. 대개는 이제 2번 드시게끔 처방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힘드시면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네. 드시지 않도록 아예 포기하시지는 마시고요. 식견이 안 되면 식후에, 식후가 2번이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드셔서 꼭꼭 빈혈 치료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은 없는가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그 증례 중에 보시면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셨어요. 오. 그러니까 당연히 중년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미나 장에서 무슨 분명히 탈이 났다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만 이분께서 몸에 좋다고 녹차를 하루에 6잔씩 드신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차 네. 많이 하들. 그래서 이제 네. 녹차에 들어있는 그런 떫은 성분,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철분 흡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건강에 좋은 측면이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음식에서 철분을 흡수를 방해를 해서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비타민 C가 그 흡수를 도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라든지 네. 그래서 결국은 우유랑 칼슘이랑 철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안 되겠고요. 카페인 성분, 커피에 들어있는 그런 카페인, 그다음에 이제 타닌 성분이 들어있는 감이라든지 녹차, 포도주 이런 것들은 또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드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유 같으면은 이제 철분제는 공복에 드신 다음에 식후에 조금 더 있다가 철분이 다 흡수된 다음에 이제 우유도 칼슘 부분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드셔야 되는 거고 굳이 또 철분제를 우유로 드시는 이런 일은 없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빈혈 예방 치료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제가 진료실에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이제 어지러워서 철분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저 빈혈이 있어서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어지럽다는 얘기구나. 빈혈이 아니라 어지럽다는 얘기구나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과요불급인 거고 어지럽다고 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빈혈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철분제 드시는 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어지럼증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빈혈이 아니라 귀나 혹시 뇌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꼭 전문의를 찾으셔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빈혈의 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소에 기운이 없거나 또는 쉽게 피곤하거나 네. 또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찬다든지 하지불안 같이 다리에 뭐 꾸물꾸물하든지 간지럽다든지 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빈혈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꼭 권하겠습니다. 네. 빈혈이 있어도 증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정기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빈혈 생기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에 신경 쓰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